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가구를 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효율적인 도면 치는 법을 검색하시면 제 강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 강의 목록이 나오고 가구 컴포넌트 모음집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강의를 구매를 해주시면은 이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케치업을 잘 못한다. 그럼 스케치업 실무 강의를 들어가셔서 스케치업 강의부터 이렇게 쭉 수강을 해보시면은 스케치업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광고였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구 설계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받았던 스케치업 파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고객께서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으신 스케치업 시안이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형태만 있지 그 내용물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테리어를 하심에 있어서 이제 고객하고 어떤 소통을 위해서 이런 어떤 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사실 가구는 보통 이런 형태만 그리지 좀 디테일한 거는 못 그리는 게 현실인데 그 이유는 뭐 내가 이제 가구 디테일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프로젝트를 하나만 진행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좀 물리적으로 작업에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형태만 그려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가지고는 좀 고객과의 어떤 좀 디테일한 협의 그 다음에 그 뭐 정확한 면적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파일을 기본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가구 설계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요거는 제가 아까의 그 파일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3m짜리 아일랜드 후면장 이렇게 보조개 수대가 들어가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내부 구성 뭐 이런 식으로 다 실제 시공되는 거랑 똑같이 다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과 정확한 소통을 하고 어떤 주방 가구 회사에 발주를 할 때 어떤 소통의 원활성 그리고 견적을 받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스케치업 파일에서 제가 이제 내부를 다 지우고 이제 뭐 실제 사이즈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한 공간입니다. 먼저 그 공간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는 4388 그리고 길이는 3705 이쪽을 재보면은 3700 3700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마감재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는데 4388 3700 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먼저 컴포넌트부터 불러 보겠습니다. 임포트 가구 컴포넌트 부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 파일이 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구매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자, 요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구성이 이제 뭐 냉장고장, 뭐 이제 원도 냉장고, 우리가 많이 쓰는 포도월 김치 냉장고, 뭐 키 큰 장,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먼저 좀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익스플로드 눌러주시면 되고 이 밑에 바닥판은 락이 걸려서 안 지워지니까 언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하부장, 상부장, 서랍장, 그 다음에 채널 없는 장, 뭐 키 큰 장 이런 식으로 실제 제작에 쓰이는 가구를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뭐 1200, 1000,
600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이즈별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뭐 가구란 게 우리가 뭐 브랜드 가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비규격이라고 이제 뭐 세밀하게 맞춰서 좀 수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는 뭐 이런 1200 서랍장 이런 거는 조금 구현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배치를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원리와 어떤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 약간 가구를 어떤 시공하는 그런 어떤 필요한 정보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제가 기존에 현장 들어갔던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뭐 좀 형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뒷면에 이런 뭐 어떤 뭐 실제 가전들 뭐 거의 실제 사이즈랑 다 동일하게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갖다 쓰셔도 뭐 크게 무방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럼 배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후면장부터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 큰 장이 좌우로 배치가 되고, 인피니티 냉장고 이렇게 이제 4대가 배치가 될 거고, 이런 어떤 냉장고의 스펙이나 가구장의 스펙은 제조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실제 가구를 제작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형태만 갖춰 주시면은 이제 실제 가구를 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협력업체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도면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 그들이 하는 도면대로만,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만 시공을 했을 경우 고객한테 이 부분이 조금 더 뭐 좁혀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배치의 어떤 한계를 알고 그런 부분을 미리 가구업체랑 사전에 조율하고 이제 고객이랑 소통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쪽 키 큰 장에 뭐 이제 선반 대신에 이런 어떤 인출 이너 서랍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쓰는 이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선반만 돼 있으면 안에 물건을 당연히 꺼내기가 힘들고, 우리가 영상이나 뭐 어떤 그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쭉 잡아 빼는 인출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수납은 사실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너 서랍을 쓰면은 훨씬 수납도 많이 되고 쓰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일반 선반보다는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지만 이런 부분은 고객과 편리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그만큼 금액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키 큰 장부터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도어, 그 다음에 마이다,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놨는데, 먼저 이 가구의 기본 명칭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측판이라고 부르는 이 옆면은 보통 이제 측판이라고 부르고 현장용으로 또 가와라고 부릅니다.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전면은 이제 보통 이제 도어라고 부르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채널이라고 그러죠. 채널 같은 경우는 뭐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70에 이렇게 30 정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어와 같은 소재나 아니면 몸통과 같은 소재로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요즘의 어떤 흐름이고, 이제 이 상판과 이제 도어의 간격, 요거는 보통 요새는 20mm, 옛날에는 뭐 25, 30 정도를 했는데 20mm 정도를 요즘은 띄우는 게 또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은 이제 보통 우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들어오는 장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천판이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보통 이제 밴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되고 천판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서랍장 같은 경우는 뭐 안이 잘 안 보여서 상관이 없는데, 여닫이장을 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밑에서 뭘 꺼내려고 봤을 때 이제 위에 어떤 상판과 그 어떤 구조물들이 드러나 보이면은 이 부분이 왜 마감이 안 됐냐, 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천판을 안 내고 이제 필요에 따라 천판을 이렇게 이제 마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마감이 다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객과 미리 소통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좀 큰 상판이 올라가는 경우는 천판이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지만 상판을 올리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업체 미리 천판을 다 만들어주세요 하면 좋고, 보통 개수대 쪽이나 인덕션 쪽은 이제 천판을 잘 안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구조물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싱크볼이라든가 인덕션이 그 부분을 다 따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다 이제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보통은 이제 천판을 안 만드는데, 요즘 많이 쓰시는 뭐 디트리시, 뭐 다운드래프트 뭐 이런 경우는 좀 천판이 있어야지 어떤 상판의 보강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미리 가구업체랑 협의를 해서 제작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측판 또는 가와, 채널, 뒷면은 우라, 뭐 이런 쫄대들은 보통 이제 밴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구를 설치하고 나면 요 테두리에 보통 마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통 필라라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필라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구의 측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보통 EP라고 그래요. 엔드 판넬의 준말이겠죠. 이거는 EP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 EP를 이제 몸통 재질로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상판, 뭐 세라믹이나 인조대리석으로 감싸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라 EP가 어떤 경우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실제 배치를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부터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제가 올려놓을 때 요거를 이제 각 객체별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렇게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얘부터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 드래그 같은 경우는 제가 스케치업 강의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설명을 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스케치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배치를, 킥인장을 먼저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벽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문이 동선상 이렇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고객이 필러가 없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여기다가 필러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고요.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를 뭐 좀 뭐 30mm, 50mm 두껍게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20에 한 300 정도로, 200에 20 정도, 그래서 높이 2300으로 이렇게 벽체에 딱 붙여주고, 이제 장을 붙여야지 문을 열고 닫는데 조금 더 간섭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아일랜드에 이제 그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들어가는데, 고객이 천장에다가 환기를 위해서 별도의 후드를 하나 더 설치해요. 엘리카 천장 매립형을. 근데 얘가 이제 그 자체의 두께도 있고 배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150 정도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천장이 낮아졌으니까 사이즈가 안 맞죠. 그래서 얘를 맞춰서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냐. 자, 먼저 뭐 이 상태에서 전체가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을 누르고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 버튼 눌러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내리면은 전체가 한 번에 내려서 편리하겠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한 수치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50, 이게 좀 벽에서 떨어져서 그런데 150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255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투시도 형태로 바뀌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일을 누르고,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갖다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150만큼만 맞춰서 얘가 조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 해체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가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수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 외경의 사이즈 그런 것만 알려주면 나머지 디테일은 가구 제작하는 분들이 풀고, 제가 위주를 줄 때도 보통은 이제 손도면을 통해서 가지, 이 스케치업 모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다가 막 기입을 해서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더 보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수치만 보통은 이제 손도면으로 디테일을 다 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일일이 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의 목적은 좀 쉽고 빠르게 얘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고객과 가구사와 소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맥락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이 풀려서 얘네가 지금 다 안 움직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다시 그룹 지정이 얘 때문에 좀 복잡해졌네요. 일단 하이드를 잠깐 시켜보고 얘를 다시 이렇게 그룹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맞게 됐죠.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인피니티 냉장고 3개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얘를 4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얘를 가져가서 일단 대충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냉장고장 측면에는 기본적으로, 냉장고장이란 건 보통 이제 이 뒤에 벽에다가 겁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장을 짜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700을 짜주면 돼요. 700을. 그러면 이제 도어 포함해서 720이 되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이제 700인데, 이제 플러그 같은 걸 꽂아야 되면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있게 장은 700으로 쓰고, 이제 도어까지 720을 확보해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가구 설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돌출이 되면은 안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면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구조물에 맞춰서 또 이제 이 냉장고장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이 냉장고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버리면은 뭐 당연히 냉장고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런 경우는 얘를 좀 먼저 해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체를 하고 한 번 더 해체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객체로 나뉘게끔,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일단 600 정도를 빼주고, 자, 이쪽에 냉장고도 해체를 해서 하나를 더 이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요. 자, 이런 거를 정밀하게 맞추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이 경우는 그리고 얘네들에 가려서 얘 작업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 씬을 지정을 해줘서 이쪽을 날려주면은 작업이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일단은 도어를 일단은 하이드를 좀 시켜볼게요. 네. 일단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은 바닥에서부터 1900. 자, 얘를 한번 살짝 써볼게요. 네, 1948이니까 일단 이쪽 거는 좀 없애보고요. 48을 내려보겠습니다. 48을 내리면은 냉장고가 좀 떴네요. 바닥에서. 네, 이렇게 바닥에 붙여주시고, 일단 20mm. 그러니까 이 냉장고 같은 경우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2420이기 때문에 이 경우 스펙상으로는 5mm를 띄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5mm만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재봤을 때 1900이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약 한 40mm 좀 안 되게 뭐 36mm 정도 뜨는데 환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 띄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냉장고장을 일단은 이 밑에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스냅을 누르시고, 근데 여기 스냅점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K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스냅점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라인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헷갈리다 싶으시면은 K를 다시 누르시고 여기서 스냅점을 찾은 다음에 지금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이가 이 상부 라인에 맞춰서 딱 맞아졌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대가 배치가 되고, 얘기 드린 대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2420이기 때문에 2420을 반으로 나누면은 1210이 되겠죠. 이 장을 1210으로 가로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냅점 찾아서 920이죠. 자, 그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장은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룹이 안 풀려 있어야 되고요. 요 디멘전을 같이 Shift로 클릭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누르고 쭉 잡아 빼주세요. 얼마까지? 1210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1208, 1217, 1208, 1217 이런 식으로 딱 1210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1210을 정확하게 맞추냐? 물론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뭐 1210으로 해주세요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기 스케일에서 1.315 그럼 1212가 됐죠. 여기 1.315죠. 2mm가 안 맞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1.313 그럼 1211이 됐죠. 1.312 그럼 이제 정확하게 1210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스케치업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냉장고 장은 이런 식으로 2개를 설치한 다음에 문짝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짝이 되면 되겠죠. 보통 제가 냉장고 3개까지는 문짝을 하나로 설계하는데 이 경우는 문짝을 2개로 설계해야지 좀 수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장 배치까지 끝났고, 이쪽에다가 EP도 높이가 안 맞네요. 이거도 스케일로 여기다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갑니다. 쭉쭉쭉쭉 가져가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까 도어가 하이드를 시켰는데 이게 순번이 지나가 버려서 복구가 안 되니까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뭐죠? 이렇게 해주시고 20mm를 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통 20mm 내리기를 하면은 딱 적당한 틈으로 약 15에서 20mm 정도로 이렇게 이제 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기 좋은 좀 핏한 냉장고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가구업체랑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 가구업체가 이제 제시하는 어떤 스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제조사 스펙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냉장고장까지 설치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키 큰 장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그 좌측이랑 이제 동일하게 제가 이제 600으로 설계를 했고요. 내려주시고 발통을 일단은 100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 라인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 높이가 안 맞죠? 스케일 내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후면장이 설계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어의 색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경우는 매트리얼 들어가셔서 적당히 컬러를 이렇게 한번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를 들어가셔서
텍스처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그 다운받아 놓은 텍스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만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거고, 다크 얼럿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얼럿으로 체크가 됐고요. 지금 좀 껌껌해서 안 보이네요. 섀도우를 좀 켜보겠습니다. 자, 올려주시면은 밝아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화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도 이렇게 좀 잘 보이지만, 이제 실제 렌더링을 했을 때, 굉장히 표현력이 좀 좋다고 보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할 때는 버켓을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도어 쪽이 한 번에 다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그룹이 되어 있어서 몸통까지 바뀌어 버렸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룹을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그룹으로 다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매핑이 됐는데, 익스포로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네, 이제 문짝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분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 네, 이렇게 간단하게 후면장을 설계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보조장과 아일랜드 설계를 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